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글로벌 위기 때 대처를 훌륭히 해낸 결과로 한국의 미래가 밝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국가로 여겨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와중에 정반대의 분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본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이번 선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의 선거를 예로 들었는데요. 선거 결과 야당이 상황 대처를 잘한 결과 180석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는 독이 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반재벌, 반기업 정서가 강하여 한국에는 경제적 구심점을 잃는다는 게 대략의 내용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산업계가 투표 이후 불안해한다며 세계적 위기 가운데 대처를 잘한 정부에게 국민들이 표를 많이 몰아줬지만 실제 경제에는 좋을 리 없다는 것이죠. 실예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주가 사라졌으며 그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수주가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4.15 총선 압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지만 한국 경제는 아문이 들이운다는 논조였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현재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경제 분야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역시 전망이 당장 밝을 수는 없습니다만 IMF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 중에 마이너스 1%를 기록한 것은 유일하게 한국으로 꽤나 선방할 거라는 전망이지만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것은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자국의 시선을 돌리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당국의 상황 대처가 너무 느리다 보니 각 지자체나 전문가들이 민간에까지 도움을 청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진단키트를 100만 개 공급하려다가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반대를 해서 뉴욕으로 보내버린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CEO입니다. 최근 트위터를 보면 손소독제를 구해달라고 손정의 회장에게 요청했으나 손 회장은 사실 손소독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손소독제는 모두 미국이나 유럽연합으로 들어간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일본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며 자연스레 이웃나라인 한국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건당국자들을 빨리 초빙해야 일본이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벨의학 생리학상 수상자 교토대 교수 야마나카 시냐는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노하우를 배워서 일본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내과 의사인 가미 마사히로는 3월 초부터 세미나를 통해 한국처럼 증상이 약간만 있어도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일본이 가지 않으면 조만간 일본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처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비방 기사가 나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한때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오보 기사가 나가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도 한일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고 실제 일본에선 한국에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한국 정부는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마스크를 보낼 리는 없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오보가 야후 재팬 등의 기사로 실리자 베스트 답글에는 공짜는 없다, 나중에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하며 한일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는 여전히 쉬운 것이 아닌 상황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 매체들도 총선 이후에 한국과 이제 손을 잡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도 일본의 자존심상 한국의 노하우는 받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일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국을 잘 도울 수 있는 한국에게 도움은 요청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번번이 도와줘봤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반대 여론도 상당히 거센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번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한 반면 일본은 현재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는 국가 중 하나가 되면서 일본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속수무책인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충격적인 결정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막을 당시 정확한 내막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통계 수치에만 의존해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국가라며 한국과의 하늘길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황당한 보도를 하나 하게 되죠. 베트남 신문 VN 익스프레스는
한국은 베트남이 삼성의 전문가들을 격리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제목과 함께 1000명의 한국 전문가들이 고립되면 삼성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라는 한국 특사의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하였습니다. 마치 현재 베트남이 갑의 위치에 있고 한국이 을의 위치에 있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기사인데요. 여기에 최근 베트남 항공에 뒷목을 잡게 할 만한 공지를 하나 띄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이렇게 말하죠. 친애하는 고객님 그리고 파트너분들, 최근 사태로 한국 및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고객님, 여행업 그리고 항공사에 직접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라며 베트남 항공은 진심으로 고객 그리고 여행사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베트남 항공은 모든 환불금 지급이 3개월 지연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 환불 처리 요청된 티켓의 경우 6월 14일 환불 처리 절차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환불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데 업계에서는 베트남 항공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자 현금이 없어 환불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이 받고 있는 대우도 충격적입니다. 베트남 한인 교민자치 신짜오 베트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은 집에서 TV를 시청 중이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한 보안과 검사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또 다른 한국인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그랩을 불렀는데 한국인은 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태워주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의 분노를 사고 있는 베트남이 최근 일본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부동산 회사 푸크항의 CEO 루티탄 마우는 일본 자본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라며 일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베트남 도시를 개발 중이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와 노무라 부동산이 호치민시에만 9개 구역의 도시 개발을 위해 베트남의 빈 그룹과 손잡고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지분이 무려 80%에 달하고 이 합작 법인을 통해 무려 21개의 주상복합 건물 개발에 참여한다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또 베트남 금융회사인 비텍스코 그룹과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해 하노이 부동산 프로젝트인 마노르 센트럴파크에 3,5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베트남이 5조 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한 베트남 최초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일본과 손잡고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스미토모 공사가 베트남 부동산 개발회사 BRG 그룹과 손을 잡고 272헥타르 크기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들이 5G, 얼굴인식, 블록체인 등 모두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분야인데도 베트남이 일본과 손잡은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군사적 동맹 관계도 심상치 않은 속도로 더 끈끈해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주로 다루는 국제뉴스 더 디플로맷에 의하면 최근 일본 방위 고위 관계자가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 대서특필되었다 라며 베트남과 일본이 방위산업, UN 평화유지 작전, 군사이약, 훈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확진자가 베트남 항공사를 통해 호치민을 경유하는 동안 일본 당국의 늑장 통보 때문에 2차 확진자 발생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베트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제야 베트남이 한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황당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달에 베트남은 베트남 하노이 기술대학교가 70분 만에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며 쉬지 않고 자랑하기 바빴는데 베트남이 한국에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솔젠트가 샘플 채취부터 분석, 진단까지 모두 2시간 안에 가능한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한국과 유럽에서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180명의 삼성 직원들에 대한 베트남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LG 직원 200명에게도 비자를 예외적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미디어 VN익스프레스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은 베트남에서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최대 외국인 투자자다 라 보도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의 베트남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신들의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00만 명, 1위가 중국 580만 명, 2위가 한국 430만 명, 3위가 일본으로 95만 명 순이었는데요. 베트남에서 1인당 지출한 규모는 중국이 99만원, 한국은 132만원으로 실제로 베트남의 관광산업은 한국인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베트남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